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시론에 말이죠. 문 정권은 왜 자꾸 신천지만 부각하나 하는 그런 시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도훈 논설위원이란 분이 쓴 글인데 남북협력 재개하고 시진핑 방한 이런 부분들, 또 문재인 대통령의 3월 구상 코로나로 이렇게 차질이 빚었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감염원 초기 차단에 실패한 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염원을 초기 차단을 했더라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구상을 제대로 해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정부가 3월 구상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한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정권이 동조를 했다고 쓰고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우한 대신에 신천지를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을까 우려가 된다는 그러한 취지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론은 정략을 버리고 방역에 좀 힘 좀 써라 하는 그런 요지의 글입니다. 아주 글이 시적절하고, 그래서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 이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 우한 코로나가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는 대도 시종일관 중국을 감싸고 도는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핵심 인사들, 도대체 생각이 왜 그럴까? 도대체 뭘까? 바로 이런 데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 제기, 시론의 문제 제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중국 우한에서 분명히 발원했는데 코로나가, 이것 때문에 우리 온 나라가 지금 고통을 받고 원망을 한다면 중국을 원망을 해야 되고 우한을 원망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시종일관 이 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장관들까지 전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지만 시종일관 중국을 그냥 감싸 안고 이렇게 도는 그런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 중국의 물론 우호적인 문정권 태도는 그거에는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런 하나의 근원이 깔려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문정권은 국제정세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중국을 상전으로 삼고 국내 권력 투쟁에만 몰두해왔던 소위 위정척사파의 정치적 후예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현대사를 좀 좁혀보면 문정권 세력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의 후예자로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하는 데 보면 전부 김구, 어저께 3.1절, 그저께 3.1절 날 3.1절 시기 TV에 방영이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김구 동영상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제 만들은 물론 영상이지만 실제 영상이 아니지만 한반도기를 떡 들고 나왔잖아요. 아니, 그때는 한반도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한반도기가 없었는데 89년인가 언젠가 축구한다고 여기 올 때, 그때 여기 상암 경기장, 축구 경기장에 할 때 한반도기 가지고 좀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갖다가 그때 얘기죠. 그때 축구하고 하는, 그때 좀 상당히 늦게 나온 겁니다. 이게 2000년대인데 상당히 늦게 이 한반도기란 말이 나왔는데, 아니 이게 옛날에 김구 시대에 이 한반도기가 있지도 않았는데 한반도기를 들고 나서 김구가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차서 웃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정권은 역사를 상당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정권의 역사 왜곡은 바로 거기서
옛날에 없던 한반도기를 갖다가 김구가 흔듭니다. 김구는 태극기를 흔들었을 뿐이겠죠. 그러니까 문정권 세력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의 뭐 후계자로 자기에게 자처를 하는데, 뭐 그때 뭐 김구를 만나보지도 않으면서 후계자로 자처하죠. 김구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에게 밀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중 반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 이 우한 코로나 사태는 구체적 정치역학에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정권에는 3월 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언론도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첫째가 남북관계 재개를 하겠다. 그건 자기네들이 얘기했죠. 통일부 한참 김현철이가 떠들다가 지금 쑥 들어갔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에서 뭐 잘 듣지도 않고 콧대 세우고 있고, 그리고 당장 철도라든가 도로 연결을 못해도 착공식은 가능해서 착공식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간 그런 소위 말해서 예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 개별 관광을 베이징 대행사까지 딱 내정해가지고 그 중국을 통해가지고 여행하는 식으로 그것까지 다 내정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또 이 방남은 이 서울을 방문하는 건 어렵지만 답방 약속은 또 받아낼 수 있단 말이죠. 재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둘째,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고 또 남북 관계가 좀 이 재개를 할 그런 동력을 갖다가 지지를 해주는 그런 효과를 시진핑이가 오면은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이득이다. 또 한중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에 협력하는 계기도 된다. 이제 완전히 미국은 도외시하는 거죠. 사드 배치 이후에 계속된 중국의 경제 대중문화 규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이도운 논설위원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세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 바로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국하고 북한의 입장이 변화가 상당히 많았죠. 미국 정부가 이제 문정권의 거듭된 요청에도 일정한 남북 협력을 양해한 단계에 이제 이르렀죠. 하도 보채니까 남북 간에도 조금 물밑 접촉이 시작되고,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남북 이벤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커졌었습니다. 남북 이벤트가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순조롭게 좀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북한도 중국하고 중국 그 국경을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하늘의 뜻이 있긴 있나 보다. 만약에 막 나갔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린 것이니까 하늘은 누구의 편일까? 문정권의 편일까? 국민의 편일까? 누구의 편일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도운 논설위원이 이 시론을 쓴 작자가, 이 시론을 쓴 그 저작자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가 문정권의 3월 구상만 망친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우한 코로나가 3월 구상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중국 당국에도 치명타가 됐습니다. 왜? 지금 중국도 자기들이 발언했지 않습니까? 공식 발표만으로도 수만 명이 감염되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당 독재,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죽을 맛이죠. 중국 지도부가 책임져야 되니까 말이죠. 벌써부터 시진핑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비판의 글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시진핑에 대해서 이 저항 세력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우한시하고 후베이성 봉쇄 과정에서 셀 수 없는 그 비인도적 행위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알지만 그 젊은 청년 의사,
죽었지 않습니까? 또 이걸 내외에 알리려 하던 사람, 그 시민기자 없어졌지 않습니까? 공안에 의해서 하나씩 없어지지 않습니까? 위기 대응에는 그 어떤 매뉴얼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정보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그렇게 돼야 일이 됩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러한 위기가 와도 위기 대응에 대해서 좀 그 매뉴얼대로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못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행을 못했다면 거기에 문책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원래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이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정치적이라든가 정책적 과오에 대해서 인정을 할 줄 모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은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하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은 물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권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는 게 그게 공산주의의 아주 절대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그 대신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희생양을 찾아서 자기 가오를 뒤집어 씌우려는 막 그런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특성 중에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우한 자기네가 코로나 발원지인데도 불구하고 후베이 당국자들을 확 숙청해버렸지 않습니까? 후베이 성이 거기 당국자들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예? 우한 코로나가 일어나려고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우연히 그렇게 발원됐는데 초동 단계를 몰랐으니까 초동 단계 진압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고 후베이 당국자들 그냥 그대로 숙청해 버렸습니다. 전부 우한 후베이 당국자들. 그리고 사스 전문가를 탁 내세워가지고 징완센이라는 그런 그 최고 과학자를 내세워가지고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가 우한이 아니라 해외에서 온 것 같다라는 식의 선동선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계 언론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그 정체 모를 감염, 다시 말하자면 이 한국의 신천지를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을 또 하더니 미국도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천지다. 해서 한국이 마치 발원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온 것처럼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언론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정체 모를 감염이 한국의 신천지를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계 언론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정체 모를 감염, 바로 한국의 신천지를 들렸던 사람들이 거기 미국에 가서 감염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한국이 신천지다. 지금 발원지가 이런 식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전체가 한국의 그 코로나 19 코로나 그 대응에 대해서 우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아주 조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실제로 조롱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박원순 시장 있지 않습니까? 중국 짜요, 우한 짜요 하면서 중국 힘내라, 힘내라. 처음에는 그랬죠. 그냥 그래가지고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중국 CCTV에 방영되고 막 난리 났죠. 물건도 보내고 말이죠. 전부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들. 결국 베트남 언론까지 말이죠. 한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우스 코리아하고 코로나를 합쳐가지고 사우스 코로나 이렇게란 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창피한 노릇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문정권이 초동 단계에서 이 감염원을 갖다가 전문가 그룹이 막아달라. 또 의사협회도 그러고 감염 전문가도 막아달라 했는데 막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중국 유학생 강원도에서 있었던 처음에 들어올 때는 무증상으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확진 돼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중국인 아닙니까? 중국 유학생?
그래놓고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그 사람은 사회복지학 전강입니다. 사회복지가 뭐 의료하고 감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 했다고 또 한국인이 주 원인이라는 식으로 중국에서 왜 막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지 않은 이유가 중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이 이 감염을 많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네. 그게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중국인들은 하루에 2, 3만씩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인들이라고 한국인이 많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네? 청와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수치 잘못 발표해가지고 얼렁장 감췄지 않습니까? 뭐냐? 자, 나가는 숫자가 중국인들은 적고 한국인들이 많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가는 숫자가 중국인들이 많았다는 사실 통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환들쩍 걷어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이 시사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침마다 이거 얘기하면서 열 받아가지고요. 저도 열 안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문정권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인 입국을 초기에는 차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그러나 문정권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사람, 특히 신천지 교인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사람, 특히 신천지 교인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고 국내 확진자의 다수가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들이기 때문에 교리를 떠나가지고 신천지에 대한 그 우려가 지금 커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태의 책임이 신천지에 있다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왜? 또 심각한 국익 훼손도 자초하는 것이다. 왜? 신천지 확산에 역할을 했다는 것하고 정부 대응 잘못하는 것, 그건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가 이렇게 감염을 확산을 시킨 거 맞습니다. 아주 잘못돼서 그들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신천지의 그 지도부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천지 확산에 역할을 했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감염에 확산은 됐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대응을 갖다가 잘못하는 차원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죠. 지금 감염이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에서 왔으니까 그건 우선 홍수가 들어오는 홍수벽을 쫙 막아놓고 이걸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는 안대로 집중으로 했으면은 벌써 잡았다 이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별개의 문제를 지금 이 신천지를 지금 겨냥을 계속해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언론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 바람에 말이죠. 우한 폐렴이 대구 폐렴이 돼버리고 대구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신천지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둔갑하게 생긴 지금 이런 국제적으로 아주 중국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세계를 뒤흔든 감염병 발생 책임을 중국 대신 우리가 떠안을까 걱정되는 현상이 바로 지금 바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자초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자초합니까? 경제난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책임입니까? 지금 경제를 잘 못했잖아요. 경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가 못해서 경제 때문에 맨날 민생 때문에 국민들이 막 그냥 아주 부글부글 하고 있었는데다가 코로나가 딱 겹치니까 전부 코로나로 경제난을 갖다 코로나로 책임을 지려는 것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코로나는 신천지 책임도 그러니까 신천지는 또 야당하고 관계 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시계 뭐 금장 시계가 뭐 어쩌다 저쩌다 저 이만희 차고 있는 시계가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고리를 버티려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머리 굴리는 것은 아주 참 지독한 대로 굴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문정권이 억지로 희생양을 찾는 것은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얕은 술수 아니냐라고 언론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3월 구상에 대한 미련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은 그런 정략적 계산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방역에만 집중해도 지금 모자라는 시간 아닌가라는 게 이 실론의 중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희생양을 찾는 것은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얕은 술수일 수도 있지만 3월 구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그런 정략적 계산을 할 때가 아니고 문 정권 능력은 방역에만 집중하기에도 모자라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역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